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과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등 대화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나 진전이 되기는커녕 북한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도 북한 김정은은 요지부동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위 우방국가 미국의 말 한마디에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렬과 문재인 정부의 미국 방문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걸까요? 북한 김정은의 수상한 행보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 요구에는 전혀 무반응이었던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4월 24일에서 4월 26일 사이에 열릴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본의 대표 언론 매체 NHK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4월 25일쯤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서 북한 정부와 협의 및 교류를 거듭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 크렘궁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북한 김정은이 이달 말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회담하게 했다고 전했는데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 아닌가요? 이게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인가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 초청에 아무런 이견 없이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지는 없다는 입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 우려스러웠던 걸까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적 우방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월 17일 중국 시진핑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답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 북한의 국무위원장 자리에 재추대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특성상 당연히 재추대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중국 시진핑은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즉 축천을 보냈던 것인데요. 북한 김정은의 답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중국 시진핑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진정 어린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다. 이것은 나에 대한 총석이 동지에 더없는 신뢰와 우정의 표시가 되는 동시에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사회주의 위협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와 고무가 된다. 올해는 우리 두 나라에 있어서 외교 관계 설정 70돌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조중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협과 조선반도의 정세 흐름이 매우 강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오늘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전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들 앞에 나선 중대한 사명, 나는 총석이 동지와 맺은 동지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킬 것이며 두 당,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를 반드시 새로운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우리는 1년 남짓한 기간에 4차례나 되는 상봉과 회담을 통해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공동으로 펼쳤으며 한 집안 식구처럼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조중 관계의 특수성과 생활력을 내외에 뚜렷이 가시했다. 이 과정에 나와 총석이 동지는 서로 믿음을 주고받으며 의지하는 가장 진실한 동지적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는 새시대 조중 관계의 기둥을 굳건히 떠받드는 초석으로 조중 친선의 장성 강화를 추동하는 힘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듯 중국과의 신뢰와 우방국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가주석에도 답전을 보냈다고 전해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비서 동지의 축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투쟁에 대한 힘있는 지지와 고무가 된다.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위협 수행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사업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북한 김정은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양국 간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낸 건데요. 이렇듯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화 요구에는 한마디 말조차 없는 건가요? 단순히 말만 없는 게 아니라 행동조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북 공동 합의에 따라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가 생기고, 오늘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정례 소장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 측에서는 불참을 한 건데요. 대한민국 통일부는 4월 19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8주째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 대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북한 측에서 어제 통보해 왔다. 대한민국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북한과의 대화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에도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해서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북한과의 소장회의는 열리고 있지 않지만 북한 부소장과는 연락이 되고 각급 연락대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주장하는데요. 왜 이렇게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걸까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은 지금도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새로운 군사무기 시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맞춰 해외 순방 일정을 잡은 걸까요? 일각에선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시했었는데요. 왜 하필 올해 연말일까요? 서서히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석유와 식량 비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대 1년이란 시간이 원조나 도움 없이 버틸 수 있는 가능한 시기로 알려졌는데요. 이 1년이라는 시기는 북한 김정은이 최근 미국 측에 제시한 협상 재개 시한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으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도 말라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 김정은의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는 어떠한 원조나 경제협력이 지원될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박해지는 북한 정세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를 우선시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닌 제재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